네, 지금 이 태도에 관하여라는 임경선 작가님의 이 책을 통해서 뭔가 굳건한 디딤돌 같은 기둥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안전함을 느꼈다고 하셨잖아요. 네. 내가 또 이런 어떤 태도를 갖고 싶다면 나는 어떤 걸 갖고 싶은지. 이분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한테 중요한 디딤돌 느낌이긴 한데 네. 이게 태도인지는 모르겠는데 네. 제가 조금 이런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키워드가 2개가 있어요. 그게 하나는 호기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움이에요. 이게 태도가 되나? 되죠. 뭔가 네.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서 호기심이 저는 제일 선두에 있는 감정 같거든요. 뭔가 사랑에서도 호기심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일에서도 호기심이 제일 첫 번째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. 그리고 인간관계 다 마찬가지. 저는 호기심이 드는 사람 혹은 내가 궁금한 일, 이 궁금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거든요. 그래서 사랑의 감정도 호기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그런 것 같아요. 다 그런 것 같아요. 짝사랑하셨던 그분도? 네, 호기심이 시작이었죠. 근데 호기심이 발동되는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를 사랑하게 되진 않지만 그냥 다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비주얼도 필요하죠. 네. 일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글 쓰는 거를 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호기심이 1번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. 왜냐면 이런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저런 글을 쓰지?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하거든요. 그래서 호기심이라는 가치가 좀 높게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질문 잘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질문을 하는 사람도 좋아해요. 질문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네. 그전 질문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머리를 깎으신 분이 있죠. 법륜 스님이라고. 너 어디서 왔니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 해가지고. 슬람 소리였습니다. 네. 어디서 왔니? 어디로 갈 거니? 이 질문에 너무 철학적인 질문에 말려 들어가지고 답을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공부하러 들어오겠습니다. 그것도 모르면서 뭘 이런 식이 된 거예요. 우와 신기하다. 저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. 그래서 아무튼 질문이 이제 그 상대방을 알아보기 어떤 사람인지 알기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 것 같다는 생각. 그렇죠. 그런 거. 그리고 사실 뭐 질문의 빈도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도 좀 알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지금 관심사가 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보다 많이 쥐고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자연스러움은 불편만 한 게 있어요. 제가 이 일을 오래 했는데도 계속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있고 그냥 지금 막 시작했는데 꽤 편안하게 뭔가 흘러가는 것 같은 마치 내가 이 일을 평생 해온 것 같은 그런 감각을 제가 조금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제가 버스킹 준비하면서 그 밴드 연습실 거기를 조용하게 쓰려면 새벽 시간밖에 못 쓰거든요. 근데 그게 한 11시쯤에 가가지고 혼자 연습을 하다가 다들 가는 분위기가 되면 그때쯤에 저 혼자 그냥 앰프 키고 밤 11시? 네. 기타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한 1시쯤 1시 반쯤 막 집에 가고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와, 나 왜 평생을 이렇게 살아온 것 같지?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. 뭔가 되게 자연스럽다. 마음이 그냥 편하고 원래 사실 돌아가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시간까지 이러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지 이 자연스러움은?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러면서 나 어쩌면 이렇게 타고난 사람인가? 이런 생각을 좀 우습지만 그렇게 했던 모먼트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사실
내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것들이 좀 포인트가 되어주면은 좋겠다. 저 사실 팟캐스트도 조금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뭔가 이거 시작 전에도 제가 오늘 또 무슨 말을 하죠? 맨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. 근데 시작하면은 또 그냥 엔딩이 그냥 말이 그냥 조금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꽤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다. 이게 물론 지금은 1년이 됐지만 처음 할 때도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꽤나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그냥 그런 것들? 그래서 조금 그 전에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제 키워드에 없었는데 최근에 조금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전엔 키워드가 각잡음? 그전에는 그냥 키워드를 생각할 것도 없이 오히려 모르겠어요. 그때는 슈드 아니셨어요? 해야 한다. 머스트나. 네. 맞아요. 의무로 되어지는 것들을 충실히 해내야 된다. 그냥 그게 더 큰 거였던 것 같아요. 기대에 걸맞게 해내야 된다. 그러면 호기심하고 자연스러움을 한번 믹스해서 일에다가 한번 적용시켜보죠. 일을 시작할 때 호기심으로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네, 어떤 분야든. 네, 근데 자연스러움이라는 거는 호기심이 끝나면은 그 일을 내려놓게 된다? 이런 느낌도 있나요? 호기심이 끝나면 그만 안녕, 여기서 그만 안녕 이렇게 되나요? 그런 것도 있고 네. 아닌 것도 있죠. 호기심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전 이 일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호기심으로 기반을 해서 궁금해 왔던 걸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. 근데 저는 배우 일 하면서 자연스럽다고 느낀 거는 이번 12월 공연이 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오, 어떤 차이였을까요? 근데 그게 익숙함이나 경험치인가?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거 또 아니실걸요? 다른 작품을 하면 또 다른 느낌이실 수 있잖아요. 그쵸. 그럴 수도 있죠. 그럼 무엇이 본인님한테 자연스러움이라는 시작도 호기심이었나요, 혹시? 아니면은 해야 된다였을까요? 이번에요? 예, 이번 최근 공연이요? 공연. 네. 호기심도 있었고 왜냐면 어쨌거나 배역으로 처음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. 대극장에서 배역을 하는 게 처음이었으니까. 근데 내가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호기심이라면 호기심일 수 있고 이제 사실 이 일에 대한 호기심은 조금 덜 하긴 하거든요. 그렇죠.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꽤 알고 있고 근데 자연스럽다고 느낀 지점은 그 연습실에서 대본을 딱 받고 나서 아무런 연출이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는데 배우가 혼자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. 이 인물이 이렇게 움직이겠지? 그래서 이제 그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그 블로킹을 이게 정말 단계적으로 밟으면은 리딩을 하고 이제 프리블로킹을 도는데 이때는 마음대로 원래 움직이는 게 맞아요.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건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다 그어져 있어요. 분명히. 근데 말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. 그럼 저는 프리로 돌아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저랑 함께하는 배우는 기존의 블로킹을 긋겠죠. 그럼 제가 이거를 좀 힌트를 삼아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액팅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. 가만히 서서 할 수는 없으니까. 가만히 서서 하는 대사도 아니었고. 근데 그걸 제가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. 원래는 진짜 막 이런 말 하거든요. 배우들끼리 진짜 팔 자르고 싶다 이런 말 많이 해요. 팔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겠어서 맞아. 네, 팔 자르고 싶다 이런 말 좀 하거든요.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.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. 그게 익숙함일까요? 아니면 그 상황이 좋아서였을까요? 그냥 그 상황이 본인님한테 너무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야. 편안한 상황인 거야. 내가, 그냥 제가 추측하기로는 네네네. 맡겨진 배역의 비중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게 좀 많은 거. 그게 오히려 본인님한테 좀 즐거움을 준 게 아닐까? 저도 명쾌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때는 확신이 살짝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. 이런 확신. 이거는 할 수 있지.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역할이 너무 어렵거나 오히려 그랬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설득시킬 수 있다. 이 장면에서 내가 이 인물처럼 보일 수 있게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상황상 제가 이거를 못하면은 이 팀도 큰일인 상황이었거든요.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고
그래서 내가 쫓겨나지 않겠다. 어. 라는 게 조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. 자신감이네. 자신감일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그렇게 하고 진짜 드레스 리허설이랑 테크 리허설을 못 돌고 공연이 됐어요. 와 진짜 많이 긴박했구나. 생략했구나. 네. 와 너무 타이트하게 일정을 잡으셨어가지고 그 무대랑 조명 셋업 이후에 배우들이 기술적인 부분이랑 합을 맞출 시간을 안 두셨더라고요. 근데 이게 아무래도 10년 동안 했던 공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배우들은 되게 긴박하게 공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첫 공이 거의 리허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때 저 몰랐는데 제가 마이크를 차고 있었는데 이 마이크가 열려 있는 걸 모르고 제가 말을 한 거예요. 이 불만을. 그때 테크를 제가 의상 체인지가 퀵 체인지가 있었어가지고 그 퀵 체인지 때 이게 이 시간 안에 가능한지 보려면은 실제 타임으로 가야 되잖아요. 근데 그거를 자르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옷을 왜 갈아입어요?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예요. 이 장면만 그냥 가주시면 되는데 근데 이걸 다 이제 굉장히 울려 퍼진 거예요. 제 목소리가. 실제 공연하는데? 아니요. 그 최소한의 리허설을 돌 때. 근데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. 공연 다 끝나고 알았어요. 근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같이 하는 배우가 근데 배우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었고 뭐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.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기는 했는데 여타 그런 것도 사실은 제가 확신이 없으면 그런 말 못하잖아요. 뭔가 그래 사고 나면 내 책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이렇게 하고 그냥 외면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났을 때 내 탓 아니고 이거 리허설 제대로 진행 안 해서 생긴 문제잖아요. 이렇게가 아니고 제가 또 어느 정도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수하고 싶지 않고 이게 이 방식이 내가 생각하는 이 방식이 맞다라는 생각이 또 있으니까 그렇게 육성으로 내뱉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시작은 호기심, 진행하면서 자연스러움은 숙달에서 나오는 자신감. 네, 그런 것 같네요. 근데 그럼, 늘 제가 숙달 이런 단어나 뭐 베테랑 이런 거랑은 늘 제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왔거든요. 어쨌거나 배우는 온스테이지 한 시간으로 볼 때는 사실 10년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제가 그냥 이 일을 10년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진짜 온스테이지 기간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그럼 내가 그만큼의 경력이 있다고 할 수 있나?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저보로 스키를 몇 년을 탔니에요. 네. 어느 정도 타면 그 정도 타니에요. 그래서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열흘만 계속 타도 나보다 훨씬 잘 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. 그러니까 인텐시브하게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몇 년 이런 거에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인님 자체의 성격상 스타일상 본인 스스로 만족할 정도의 연습이 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아. 맞아요. 저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안정감을 느끼는 타입이긴 해서. 그래서 뭔가 증명이라는 거를 좀 내려놓고 싶긴 한데 늘 좀 근데 증명해내고 싶어요. 뭔가. 그날이 올 겁니다. 네, 그날이 올 거니까 염려 안 해도 되고. 우리 호기심 키워드를 했고 자연스러움 키워드를 했고 이번에 정말 자연스럽게 됐다는 게 기쁜 일이네요. 그쵸. 사실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그거를 제가 돌아볼 시간이 없이 그냥 또 당연하게 또 흘러 지나갔거든요. 근데 생각해보면 참 칭찬해 줄 만한 포인트다.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그동안 쭉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나온 거지 어디서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스스로 칭찬해도 되는 거죠. 내공이 쌓였다. 그렇죠.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는 천재들이 칭찬받는 거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좀 부럽기도 하고 저도 부러워요. 어떤 면에서 부러운데 동시에 생각해 볼 건 노력해서 그만큼 레벨에 간 사람들에 대한 인정. 우리 사회는 그런 부분은 좀 약하지 않나? 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. S대 나왔으면 무조건 똑똑할 거다? 그런 거 없잖아요. 그냥 공부를 잘했을 뿐이지. 시험도 잘 쳤을 뿐이지. 근데 아는 것만 하는데 시험도 못 친 사람도 있어요. 제가 최근에 만나신 분이 아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던데 쟤는 아는 것도 없는데 시험은 잘 봐.
부모가 너무 야박하네. 너무 얇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. 그런 거에 그런데 너무 매몰되는 게 우리나라는 타고나게 뭘 잘해야지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한 게 아닌가. 맞아. 칭찬에도 조금 야박한 것도 있고. 맞아요. 그래서 쭉 성장하는 모습 자체가 그 자체가 칭찬할 만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요즘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. 조금 바뀌는 것 같고 다행스럽게도. 네. 그리고 옆에서 보는 저희 느낌은 본인님은 성장캐거든요. 근데 그 성장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전 어렸을 때 그걸 너무 안 했던 것 같아요. 틀린 문제, 오답 노트 만드는 거. 근데 그걸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. 그게 성장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보이님은 그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세요. 그런가요? 네. 일단 선, 공감, 그 다음에 긴 생각. 물음표. 이건 뭐 겸손이라 치죠. 네. 아니, 오답노트 얘기하셔가지고. 오답노트 진짜 하기 싫어했었거든요. 근데 연기하시면서는 하시는 것 같거든요. 그쵸. 근데 그건 오답노트로 잘 되면 좋겠는데 실수를 많이 곱씹는 편인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일어서시면 문제일 텐데 다시 일어서서 하시잖아요. 그럼요. 그럼 괜찮죠. 네, 긴 기피디님의 이야기였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제가 느끼는 보이님의 자연스러움은 성실하다. 였습니다. 네. 맞아요. 성실한 것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도. 거기다 넣어주세요. 태도에다가. 디폴트니까 인생에 진짜. 근데 다 그렇진 않거든요. 그쵸. 사람마다 다르죠.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기피디님은 뭘까도 궁금하기도 그니까요. 하고. 네. 저 뭐요? 이 태도. 역시 저는 그 분야별로 물어보셔야 돼요. 이미 그게 카테고리징이 잘 돼 있으시군요. 그런 정확하게 돼 있는지 질문을 받아봐야지 제가 정리가 될 거는 같은데 어느 정도는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게 됐었죠. 살면서. 그러면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. 이거는 내가 이 정도는 돼. 이건 이 정도는 돼.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네요. 묻지 마세요. 여기는 제 레터가 아니에요. 본인 레터지.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오늘 태도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봐요. 이렇게 풍성하다니까. 그러니까. 정말 다행이에요. 멋집니다. 아유, 무얼 가져오셔도 잘 풀어주시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은 보니레터 여기서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